자, 2008년 금융위기. 이게 그냥 갑작스러운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아주 깊숙한 곳에 균열이 만들어낸 어쩌면 예견된 재앙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던 한 경제학자의 놀라운 이론을 통해서 그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했죠. 근데요, 경제학자 라고람 라자는 좀 다른 걸 봤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생긴 아주 깊고 위험한 단층, 바로 이 단층 때문에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놀라운 이론을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이 사람부터 만나봐야겠죠. 모두가 괜찮아 할 때 혼자 이거 위험해 라고 외쳤던 사람, 바로 라구람 라잔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아직 금융 시스템이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IMF 수석 경제학자였던 라잔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는 규제 완화가 은행들의 위험한 도박을 부추기고 있고 이게 결국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죠.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은요, 그냥 비웃었죠. 무시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에 역사가 그의 말이 맞았다는 걸 아주 끔찍하게 증명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는 뭘 봤길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본 걸 본 걸까? 라잔이 봤던 것의 핵심, 그게 바로 지질학에서 빌려온 아주 강력한 비유, 폴트라인, 우리말로는 단층이라는 개념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질학에서 말하는 폴트라인이라는 건 땅속에 숨겨진 단층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계속 쌓이고 결국엔 모든 걸 파괴하는 지진으로 쾅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라자는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똑같은 숨겨진 단층이 세계 경제에도 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로 폭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는 몇 가지 단층을 지적했어요. 세계 무역 불균형이라던가 금융 시스템 간의 충돌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2008년 위기를 터뜨린 그 거대한 지진의 진원지, 그건 바로 한 나라 안의 문제, 바로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불평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단층을 한번 파고들어 봐보죠.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를 쩍쩍 갈라놓은 이 소득 불평등, 이게 어떻게 손쉬운 돈이라는 아주 위험한 처방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정말 끔찍한 변화가 시작돼요. 이 차트에서 대분기라고 표시된 시기를 한번 보세요. 대다수, 그러니까 하위 90% 미국인의 소득은 거의 그대로인데 상위 10%, 특히 그중에서도 최상위층의 소득은 저 보세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라자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봤어요. 정보기술 혁명 같은 기술 발전이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줬지만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된 아주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소득 격차는 바로 소비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최상위 부자들이 점점 더 화려하게 소비를 하니까 상대 소득 가설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중산층과 서민들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에 소득은 그대로인데도 빚을 내서라도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더 많이 쓸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빚이었죠. 이 차트가 그 비극적인 결과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007년에 소득 하위 90%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160%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빚으로 쌓아 올린 소비의 성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씀씀이가 해퍼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근본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정치권이 내놓은 일종의 의도적인 대응책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교육개혁 같은 어렵고 시간 걸리는 길 대신에 당장 유권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했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손쉬운 신용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부추기는 거였죠. 그 결과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는 정말 위험천만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라잔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단층조차도 사실은 더 깊은,
더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 하나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지난 20세기 내내 우리는 이런 논쟁을 계속해왔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의 역할이 더 커야 하나? 아니면 시장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 국가냐, 시장이냐? 그쵸? 그런데 혹시 이 거대한 논쟁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빼먹은 건 아닐까요?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 두 기둥이 제대로 서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아주 결정적인 세 번째 요소를 우리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라자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로 그 핵심 요소를 제3의 기둥, 바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찾는 곳이고,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거대한 국가와 시장의 힘이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목소리를 내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와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이 중요한 공동체를 허물어뜨렸어요. 라자는 이걸 성공한 자들의 분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쏙 빠져나가고 남겨진 사람들의 공동체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거죠. 자, 그렇다면 무너진 공동체가 모든 문제의 뿌리라면 해결책은 아주 명확해지죠. 유일한 장기적인 해법은 이 공동체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라잔이 내놓은 해법은 포용적 지역주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중앙정부나 세계시장에 쏠려있는 권력과 자원을 다시 지역 공동체로 되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동체가 스스로 교육, 안전, 복지 같은 자기 지역의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답을 찾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전략이죠. 2008년 금융위기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국가, 시장, 그리고 공동체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우리가 또 다른 위기를 피하고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